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습조종사 자격 취등을 위한 이론교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총 5과목으로서 첫 번째 비행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 장비는 크게 날개, 그 다음에 하네스, 비상낙하산, 헬멧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수저로 비행 계기, 신발, 비행복 등이 있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날개, 산줄 및 라이저, 하네스로 구성이 된다. 패러글라이더는 크게 구분했을 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날개 부분, 산줄 및 라이저 부분, 하네스로 구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날개 부분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공기구멍이 열려있고 뒤는 막혀있어서 공기가 앞부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 날개 모양을 형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날개 부분은 바람이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으로 흘러감으로써 양력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요. 비행할 때 장시간 비행을 하더라도 편안한 의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착륙 시 엉덩이 착륙을 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해 주거나 비상시 비상낙하산을 부착하는 공간 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네스가 되겠습니다. 하네스 비행시 비행자의 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가 되겠고요. 하네스와 날개를 연결해주는 많은 수의 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줄을 보고 우리는 산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날개 쪽에서 내려오는 산줄을 튼튼한 끈으로 묶어주는 부분이 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라이저가 되겠죠. 그래서 패러글라이더는 날개 부분, 산줄과 라이저 부분, 하네스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날개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 산줄은 비행자 파일럿의 무게를 날개에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하네스는 비행자가 장시간 비행을 해야 돼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편안한 의자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날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은 공기구멍이 열려 있고 뒷부분은 공기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공기구멍이 열려 있는 부분 모양의 공기구멍이 있죠. 이 부분을 보면 공기 흡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날개 공기 흡입구의 앞부분 가상적으로 뾰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앞부분을 보고 우리는 앞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날개 뒤쪽에 재봉이 된 맨 끝단 지점 꼭지점을 보고 우리는 뒷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날개 끝부분 날개 이제 끝쪽에 약간 수직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스테빌라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얘는 많은 수의 산줄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산줄들이 맨 공기구멍 앞에 앞전 부분에 가지런하게 줄들이 연결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연결해서 라이저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부분도 줄을 모아서 라이저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A 라이저 지점 산줄, 두 번째는 B 라이저가 연결되는 산줄, 세 번째는 C 라이저에 연결되는 산줄, 네 번째는 D 라이저에 연결되는 산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이 A, B, C, D 네 개의 부분으로 산줄을 구분해서 라이저에 연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산줄의 수를 좀 많이 줄여서
보통 초보자의 날개의 경우 A, B, C 세 개의 라이너로 산출수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날개 뒷점 부분에는 이렇게 검정으로 찍어준 부분에 선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줄로 조종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사용하면 브레이크가 되고 한쪽만 사용하면 방향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보고 우리는 브레이크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은 날개 뒷점 부분에 연결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날개에 사용하는 원단은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테의 재질로 사용을 하게 되며 천으로 되었다 보니까 잘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원단을 보고 우리는 립스탑 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외선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날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날개 내부를 보게 되면 이 재봉선을 따라서 요와 같은 모양이 즉 요와 같은 모양이 재봉선을 따라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에 의해서 요런 모양에서 날개 전체가 현재 모양을 형성을 하도록 비행기 날개 모양을 형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보고 우리는 리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 역할은 비행기 날개 모양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이 리브에는 구멍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좀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우리는 크로스포트다 이렇게 합니다. 크로스포트. 그래서 바람이 어느 한 부분에도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부분까지 바람이 전달이 되어서 날개가 잘 모양이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 크로스포트의 역할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개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맨 앞부분은 에이라저가 연결이 되었죠. 에이라저 산줄들이 모아진 산줄들이 에이라이저로 연결이 돼서 이 같은 부분에 연결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이라이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를 뒤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브레이크 라인이 연결돼서 조종사의 손에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은 날개의 뒷전 부분에 연결이 좀 되겠습니다. 날개 뒷전 부분에 연결이 돼서 양쪽을 다 사용하면 브레이크 역할, 한쪽만 사용하면 방향 전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날개 끝 부분에 보시면 날개 끝 부분이 조금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 요 부분을 보고 스테빌라이저다. 우리말로 좀 바꾼다 그러면 수직 안정판.
수직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날개 아랫면으로도 흘러가고 날개 윗면으로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날개 윗면으로는 공기 흐름이 좀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날개 아랫면 쪽으로도 윗부분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바람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같이 아랫면으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윗면으로도 지나가겠죠. 그러면 날개 아랫면 쪽에는 공기의 압력이 좀 높고 위에는 공기의 압력이 낮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아랫면의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자꾸 날개 윗면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날개 끝 와류다 이렇게 합니다. 날개 끝 와류. 왼쪽에서도 아랫면에서 윗면으로 공기가 흘러 올라와서 날개 뒤쪽 부분에 뒤쪽 부분을 내리 찌르 누르는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날개 끝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아래로 구부러져 있음으로써 스테빌라이저가 이를 방지를 좀 하게 되고요. 글라이더가 선의 비행을 할 때, 선의 비행을 할 때, 글라이더가 선의시 요 같은 일정한 방향으로 선회를 해드리는데 요 선회를 못하고 약간 바깥으로 밀려난다든가 또는 너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현상 이걸 보고 우리는 연미끄럼이다 이렇게 합니다. 연미끄럼. 이런 연미끄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좀 하게 되고 또한 글라이더가 비행을 할 때 글라이더가 방향 안정성을 가지고 직선 비행이 되도록 직진 비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즉 비행기에 보면 요같이 수직으로 서 있는 요것이 스테빌라이저 수직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날개 끝 쪽에 스테빌라이저 역할입니다.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날개 끝 와류를 차단하고 이런 미끄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면서 글라이더가 직선 비행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빌라이저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패러다이 날개는 잘 찢어지지 않도록 립스톱 원단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날개에 사용한 날개 원단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같이 바둑판 모양으로 좀 더 굵은 실을 사용을 해서 굵은 실을 사용해서 찢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손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원단을 우리는 립스탑 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단을 사용한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개 밑에 이제 수많은 산줄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림에서 같이 줄들이 맨 A라이저 걸 보면 맨 위에 줄이 연결이 돼서 또 그 옆에 줄이 연결이 돼서
요걸 모아서 또 굵은 산줄로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어퍼 라인, 미들 라인, 메인 라인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줄은 비행자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질은 케블라나 다이니마 섬유 등으로 만들게 되고, 이 섬유가 손상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겉에 폴리에스테른 천으로 외피를 감싸고 있습니다. 산줄의 내부는 그림과 같이 요 같은 원사를 이용을 해서 하중에 견디도록 하고, 바깥에 폴리스테 원사로 폴리스테 천으로 덮어줘서 이 원사가 손상을 입는 것을 예방을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고급 기체의 같은 경우 산줄의 굵기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글라이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피복이 없는 안에 속심만 있는 산줄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에서 내려오는 산줄들은 라이저에 연결이 되는데 이 라이저에는 보통 산줄이 두 가닥 내지 날개 특성에 따라서 두 가닥 내지 네 가닥 정도가 두 가닥 내지 네 가닥 정도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섯 가닥까지도 연결된 게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두 가닥 내지 세 가닥 정도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산줄이 가지런히 내려와서 라이저에 산줄들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에서 내려오는 산줄을 모아주는 끈이 라이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라이저에는 위에서 내려온 주 산줄, 메인 산줄을 연결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자, 하네스는 비행할 때 사용하는 의자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장시간 비행을 해도 편안한 의자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륙 시 불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엉덩방아 착륙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엉덩이나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백 프로텍터가 안에 지금 들어있거나, 또는 아랫부분에 에어백 역할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네스에는 라이저를 연결하는 카라비너가 있습니다. 카라비너. 여기에 이제 여기에 라이저가 장착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연결이 돼서 날개하고 하네스에 연결을 좀 하게 되어 있고요. 하네스에는 가슴 조절끈, 다리 조절끈, 등판 조절끈, 또 본인이 키에 따라 조절하는 키 조절끈 등이 있어서 하네스 착용 시에는 이와 같은 각종 조절끈을 자기 몸에 적절히 맞춘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패러글라이더는 동력이 없는 무동력으로 비행을 하는 거지만 좀 더 속도를 빨리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피드 바를 하네스에 연결을 함으로써, 부착을 해 놓음으로써 이와 같이 올라와서 라이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라이저의
요 부분, 에이라이저에 이제 도르래가 있는 요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필요시 스피드바를 가속 장치를 밟게 되면 어, 속도를 어느 정도 증가시켜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네스를 정면에 본 모습입니다. 하네스는 비행하시는 분의 몸무게, 키 또는 자세에 따라서 각종 연결되어 있는 조절 끈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맞춘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바, 아까 말했죠,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장치다. 스피드바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장치다. 그 원리는 스피드바를 밟게 되면 에이라이저가 아래로 당겨져서 바등각이 작게 만들어지면서 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날개가 비행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스피드바를 에이라이저 앞부분에 연결을 해서 스피드바를 밟게 되면 에이라이저 부분이 당겨지게 됨으로써 우측에 있는 그림 모양으로 A, B, C, D 같이 점진적으로 앞부분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날개도 수평 상태에 있던 것이 아래로 숙여지게 돼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보통 초보자용 날개는 뭐 한 10km 정도를 더 속도를 최대로 밟았을 때 10km 정도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비행시보다 아래로 날개 앞전이 아래로 숙여짐으로써 바등각이 더 작아졌습니다. 바등각이. 그래서 가속 장치를 밟게 되면 바등각이 작아짐으로써 바등각이 바등각이 더 작아짐으로써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음으로써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장치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파일럿이 스피드바를 좀 밟은 상태가 되겠죠. 밟은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은 상태, 밟은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숙여지냐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바의 역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를 밟게 되면 바등각이 작아져서 패러글라이더가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음으로써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장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하네스에는 주 날개가 더 이상 비행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 위험해서 본인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비상 낙하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낙하산은 비행 중에 다른 비행자와 공중 충돌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날개가 크게 접히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패러글라이더 날개가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비상 낙하산을 사용함으로써 파일럿의 생명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낙하산은 6개월에 한 번씩 잘 포장을 해서 긴급시에 사용했을 때도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보조산을 던졌을 때 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50m 이상에서 보조산을 던져야만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낙하산이 혹시 물에 젖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햇빛에서 말리지 말고 공기가 잘 통하고 그늘에서 서늘한 곳에서 충분히 말린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본인이 개지 마시고요.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개지 마시고 전문가에 의해서 개에서
재포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네스에 보조산 손잡이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산 손잡이는 응급시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네스에 손이 쉽게 응급시에도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서 응급시에 실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상낙하산은 좌측에 있는 것처럼 내부 보자기, 내부 상계낭에 잘 포장이 돼서 하네스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비상낙하산이 상계된 모습이고요. 여기에도 둥그란 원 모양의 밑에 아래는 많은 산줄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맨 가운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줄, 요 부분은 요 공기구멍이 지금 나 있는데 이 가운데 연결된 튼튼한 줄을 보고 우리는 어펙스 라인이다 또는 크라운 라인이다 라는데, 이 중심줄이 이 공기구멍이 열려있는 중심 부분을 약간 당겨주고 공기를 빠져나가게 해줌으로써 비상낙하산을 사용했을 때 보다 안정적인 항력을 발생시켜서 일정한 속도로 치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조낙하산의 어펙스 라인이 패러글라이더의 어떤 패러글라이더가 아니라 낙하산의 어떤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상계가 됐을 때 저항을 잘 받도록 해서 비행자가 안전하게 치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산은 6개월에 한 번씩 재포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보조산을 충분히 말린 다음에 재포장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보조산을 응급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5단계로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손잡이가 하네스에 붙어 있겠죠. 그럼 고개를 돌려서 손잡이를 보는 순간 동시에 잡아서 힘차게 잡아 당기면 요 그림처럼 나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힘차게 집어 던지게 되면 이와 같이 좀 되겠죠. 이와 같이 돼서 낙하산이 우산처럼 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고 잡고 당기고 던지고 잘 펴졌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산은 또한 이 날개가 있는 쪽으로 던지게 되면 이 날개하고 같이 엉켜버려 가지고 보조산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 날개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이 확보된 쪽으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는 하늘을 날다 보니까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글라이더는 수십 년 전부터 날개, 하네스, 헬멧, 비상 낙하산 등은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안전검사를 하는 곳이 아쉽게도 없고 일반적으로 유럽의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표준기관 EN에서 날개, 하네스, 비상낙하산 헬멧의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날개의 경우에 유럽 표준기관 EN 또는 독일의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협회 DHV에서 인증을 받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에서 안전도 검사를 확인할 때 보통 5단계로 좀 주고 있습니다. ENA, B,
C, D, CCC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이 중에서 ENA 등급이 가장 안전한 등급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B, C, D로 갈 수 있도록 안전도는 좀 떨어지고 안전도는 줄어들고 성능은 비행 성능은 증가를 하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반드시 ENA 등급으로 비행을 함으로써 본인이 실력이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가장 안전한 단계로 비행을 해서 실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인증서는 패러글라이더 하네스의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글라이더는 볼레로 4M 사이즈에 대한 인증서로서 인증받는 항목은 총 24가지 항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24가지 항목이 모두 다 A 등급을 받았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2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B등급을 받으면 그거는 A등급을 받은 ENA가 아니고 ENB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네스도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테스트를 한 후 인증받은 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을 하게 되면 파일럿들은 반드시 본인의 생명을 보다 안전을 지켜주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증받은 제품으로는 날개, 하네스, 보시사 헬멧 등이 있고요. 날개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비행 실력, 또 날개가 몸무게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비행 시 무게, 또 인증받은 여부, 그 다음에 주별, 월별 비행에 참가하는 횟수 등을 고려를 해서 날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ENA 등급을 사용하여서 충분히 최소 100회 이상 충분히 비행을 한 상태까지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증받은 날개라 할지라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안전도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네스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날개는 2년 또는 2년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 시간이 100시간 정도가 되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받느냐? 제조회사 또는 인증받은 수리 업체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네스나 날개가 2년 또는 2년에 100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아니고 제조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2년에 200시간, 날개 같은 경우 2년에 200시간 또는 뭐 2년에 300시간, 2년에 100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주기적 점검에 대한 내용은 각 제조사의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낙하산은 6개월에 한 번씩 재포장한다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포장은 재포장이 인증된 사람, 수리업체, 제조사 또는 낙하산 포장 자격증 있는 지도자에게 재포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개는 2년 또는 100시간마다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 사항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2년을 사용하다 보면 산줄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는 간혹 비행하다 보면 나무에 부시작을 해서 날개의 산줄이 순간적인 큰 힘을 받아서 늘어나거나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줄 길이가 원래의 길이와 얼마큼 변형이 생기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산줄의 강도가 원래 처음 제작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강도가 떨어져 있는데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날개에 날개가 얼마 손상이 돼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공기 투과도 점검도 해주셔서 날개의 손상 여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산줄, 라이저, 날개 등을 검사해서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날개가 찢어진 곳이 없는지, 재봉선 부분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또한 비행하다 보면 물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기 등의 습기 또는 자외선이 아주 취약한데 비행 후 자외선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행 끝난 후 햇빛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잘 개서 그늘에 놓아 주시면 좋겠고요. 습기 등에 의해서도 날개가 많이 퇴화가 되므로 젖은 날개나 보조산 등은 바람이 잘 부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그늘지고 선선한 곳에서 충분히 말려서 얼은 상태로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날개가 젖은 상태로 하루나 2-3일 정도 접은 상태로 놓게 되면 천 자체가 눅눅해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젖은 날개인 경우에는 바로 그날 충분히 건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모습은 날개의 공기 투과도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새 날개의 경우 보통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300초 또는 500초, 1000초 이상이 지금 나오게 되고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50초 이내가 나온다 하면 어느 정도 날개에 퇴화가 많이 돼 있으므로 정밀한 점검을 받거나 또는 새로운 날개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행하기 전에 이륙장에서 하네스 점검, 날개 점검 등은 반드시 초보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비행자 본인이 스스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타야 될 날개 하네스엔 점검은 반드시 비행자 본인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하네스 체결하기 전에 보조산 손잡이가 잘 달려 있는지, 보조산 핀이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조절 끈들이 너무 많이 풀려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을 하고 하네스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결한 상태에서도 다리끈, 가슴끈들도 본인의 몸에 맞게 적절히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행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습 조종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20여 회 정도 비행을 하고 나면 연습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모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서 핵심만 좀 짚어주게 되면,
일단 날개의 구성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브는 날개의 모양을 형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리브의 역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브에 뚫려 있는 이 둥그런 구멍이나 타원형 구멍, 이 크로스포트의 역할, 공기가 크로스포트 통해서 날개 전체로 퍼지게 돼서 날개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줄의 역할, 산줄은 비행자의 무게를 날개에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날개의 양 끝에 있는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이 어떤 건지, 회전할 때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날개 끝 와류를 차단한다. 그 다음에 글라이더가 직선 비행하수로 방향 안정성을 제공해준다는 요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속장치는 에이라이저에 가속장치 연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드바가 연결이 돼서 필요시 속도를 증가시켜 주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 날개는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를 만들며 찢어짐을 방지하는 립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입니다. 뒷모습. 자, 브레이크 라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날개 맨 뒤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날개 맨 뒤쪽을 뒷전이라고 그러죠. 뒷전에 브레이크 라인이 연결돼서 브레이크 역할 또는 방향 전환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날개에 연결되는 산줄들은 케볼라, 다이니마 이 같은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섬유로 되어 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는 피복이 입혀져 있다. 쉽게 설명하면 전선줄에 보면 구리가 있고 겉에 피복이 입혀 있죠. 이런 모양으로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산줄들은 라이저에 연결이 되는데 라이저는 보통 적게는 두 가닥, 많게는 한 네 가닥 정도가 라이저에 연결이 된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네스는 등을 보호하는 백프로텍터가 하네스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하네스도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는 각종 조절 끈들이 있어서 본인이 비행자의 신체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 비행 중 속도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네스에 연결돼서 에이라이저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드바를 사용해서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데 비행자가 스피드바를 밟게 되면 날개의 앞전 부분이 앞으로 숙여져서 바등각이 감소하여 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낙하사는 비행 중 공중 출혈이었다든가 또는 내가 사용하겠는 주 날개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게 되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재포장하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재포장한다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 50m 이상에서는 반드시 비상낙하산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 보조산이 물에 젖었을 때는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충분히 걸리시킨 다음에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조산 손잡이는 응급시에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부착이 되어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조산을 던지는 요령들은
보고 잡고 당기고 던지고 확인한다. 그래서 비행 중에 고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오른쪽 조종줄 손잡이를 좀 놓고 고개를 돌려서 보이지 않는 손잡이를 잡아보고 어, 실제 당기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당겨서 던지는 이미지 트레이닝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응급시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는 어느 정도 위험한 스포츠이므로 날개, 하네스, 헬멧, 비상낙하산들은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경우 어, 날개의 경우 유럽의 표준 EN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날개의 경우 인증은 ENA, B, C, D, CCC 등으로 구분되며 ENA가 가장 안전한 등급의 날개이다. 여기서 B, C, D로 갈수록 점점점 안전도는 좀 떨어지고 성능이 좋아진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초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안전한 ENA 날개로 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네스나 날개 등은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네스는 보통 2년마다, 날개는 2년 또는 100시간마다 수리센터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조사마다 좀 다를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상낙하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에서 재포장을 하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날개를 2년 또는 100시간이 됐을 때 점검하는 사항으로서는 산줄의 길이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또는 산줄의 강도가 원래보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날개의 공기 투과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을 점검하고 날개 전체를 육안으로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재봉선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날개 천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육안 점검을 해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또한 젖게 되면 햇빛에 말리지 마시고 바람에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말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하기 앞서 본인의 날개 및 하네스 등의 점검은 그 옆에 있는 고급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비행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본인이 반드시 안전점검을 한 상태에서 하네스를 착용하고 날개를 점검하고 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조종사에 필요한 비행 장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